여기 보면 여기가 또 뭐야? 로데오 거리. 그렇죠. 네. 이것도 들어갔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운대 구 내에서도 사실 집값이 가장 좀 저렴한 곳이 또 좌동신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좌동신도시가 입지는 좋은데 너무 노후되었다 보니까 싼 건데 이거를 이제 정비해서 새 아파트로 만들어진다면 그 단점이 제거되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을 또 그렇죠.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자, 우리 좌동신도시. 네. 자, 좌동을 한번 봅시다. 네. 좌동에는 이제 아무래도 1기 신도시 정비법, 노후주택 정비법이죠. 예, 그게 제일 크죠. 예. 좌동의 개발 호재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옛날 신시가지죠. 네. 신시가지인데, 자, 첫 번째 가장 큰 호재는 이거죠. 노후주택 정비법 해가지고 노특별법이 이게 원래는 이제 먼저 이제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시작을 했었어요. 하고 이제 이번 달 아직까지 선도지구 발표가 안 났죠, 그죠? 네. 안 한다 했는데 선도지구 발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 선도지구 발표를 하면은 그 선도지구들은 2027년도 지금부터 3년입니다. 3년 뒤에 분양을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뭐 그게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당장 뭐 100%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면은 그때 그게 나오면서 와 지방 홀대하냐고 억수로 말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요게 나왔습니다. 올해 8월 29일 날 지방만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부산, 수원, 용인, 안산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할 거라고. 근데 여기 이제 계획을 보면은 기본 계획을 수립을 갖다가 7월 달 이미 들어갔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갔어요. 네. 다 들어갔고 수립은 들어갔고 수립을 갖다가 내년 8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2028년도에 해운대하고 함영동을 갖다가 수립 완료를 하겠다고 나왔고요. 나머지는 다 뒤로 넘어갑니다. 26년, 그 다음 5년 12월, 26년 7월, 25년 12월.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에 지금 하는 거 다음으로 부산 해운대하고 흥곡동을 갖다가 두 번째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가면 결국은 걔들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여기도 영향을 저는 충분히 받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저번 달에 성남도 우리가 지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보니까 그거는 진짜 핫하죠. 뭡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은 이미 상승장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파급효과가 큰 거고요. 네,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고. 부산은 이렇게 발표했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먼저 선행하는 곳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봐야 되는데 지방 중에서 가장 빠른 데가 부산이고 그 중에서도 해운대가 이제 기본계획 착수가 올해 7월 달에 들어갔고 수립이 내년 8월 달에 되니까 가장 빠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부산 것만 볼게요. 자, 부산 거는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정화학계지구 발표가 났는데 이제 부산 신시가지. 그 다음에 화명동, 그죠? 화명군곡지구, 그리고 만덕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아까 중에 완공되는 거는 화명하고 지금 같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솔직히 이걸 봐야지 해운대를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개발 호재라면 아무래도 또 상급지인 해운대구에 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해운대구 내에서도 사실 집값이 가장 좀 저렴한 곳이 또 좌동신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좌동신도시가 입지는 좋은데 너무 노후되었다 보니까 싼 건데 이거를 이제 정비해서 새 아파트로 만들어진다면 그 단점이 제거되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싸요. 제가 볼 때 가격이 싸거든요. 싼데 자, 제가 요게 나와가지고 궁금하잖아요. 이게 정확해야 돼요. 아파트만 나온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개발하기 때문에 도로까지 다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렇네.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갖다 다 새로 준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도로선 있잖아요. 요 선도 도로가 있고요. 그렇죠. 성적까지 넘어가는 거죠. 지금 요 선도 도로가 있어요. 여기도 일부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산다면 요 안에를 봐야 되지만 건물을 산다면 이 도로와 맞닿은 수혜지 이런 걸 또 보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미친 짓을 잘하죠.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이걸 그때 땄어요. 이거 제일 정확하게 안 보이잖아요. 딱딱 지도에다가 제가 딱 입혀놓죠. 이것도 입혔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이걸 보면서 뭐냐면은 이게 들어갔네 또. 잘 보셔야 돼. 이게 들어갔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여기 뭐예요? 해운대 530 해가지고 잠깐만요. 해운대 제가 크게 해볼까요? 잠깐만.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또 뭐야? 로데오 거리. 그렇죠. 네. 이것도 들어갔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왜 얘기를 했냐면 여기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가 보면 지금은 모듈하우스 들어있고 대형 주차장을 쓰고 있거든요. 네. 장산마을 아파트 밑에. 맞죠. 여기가 원래는 삼정이었나? 삼정 땅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지도원 이사 갔죠. 이지도원 이사 가면서 원래는 여기는 아파트가 못 들어옵니다. 1종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2종 이상 넘어가야지 아파트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정에서 타운하우스를 지으려고 계속 계획을 하다가 시장 안 좋아지니까 팔아버렸어요. 이지도원이 지금 최근에 샀는데 용적률을 갖다가 2종인가 3종인가 상향시키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해운대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단난 거예요. 특혜역이죠. 왜 용적률을 상향해 주냐. 여기는 아파트 못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그래가지고 야단났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를 넣었다는 말은 하겠다 소리예요. 그렇네요.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포함을 시켜버렸네. 그래서 저는 보고 놀랐어요. 그래 말씀대로 이런 도로들 잘 봐야 되겠죠. 그럼요. 네, 도로들. 저는 이 정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니까 저는 좀 소름이 돋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따가지고 사진을 붙여본 거예요. 도대체 어느 부분이 포함이 되는지를.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 노후주택 정비법에 또 크기 줄이고 줄일게요. 이제 방금 그거는 저기도 일단은 중요한 게 그러면은 자, 수도권이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11월 달에 선도주의를 발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비춰봤을 때 부산이 내년에 수립이 8월 달에 수립이 안 됐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똑같이 선도주의를 갖다 신청을 갖다 받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디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얼마 전에 이제 그걸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역세권 주변에 용적률을 상향시켰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한지 핫했죠. 그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선도지구가 된다든지 처음에 우리가 여기는 솔직히 재건축할 생각도 안 했었죠. 네. 리모델링을 추진했었어요. 맞습니다. 리모델링 추진했었고 지금도 이제 리모델링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네. 상록 아파트. 상록이 좀 더 키워볼까요? 자, 여기 상록 아파트죠. 여기 상록 아파트인데 얘만 지금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좀 리모델링 추진했던 데 굉장히 많아요. 요 신시가전에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저 메트로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센스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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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그 사직동의 홈타운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다 스톱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상록 아파트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 진행을 했고 그 이유가 얘는 다 25평 단일 평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해 상충 관계가 굉장히 없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오케이 콜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봐야 되겠네요. 네, 위치를 한번 보시고. 근데 아무래도 또 최근에 이제 그렇죠. 다 단일 평수예요. 28제곱이죠 다. 근데 가격이 그렇게 반등은 안 하고 있네요.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부산 시장이 그만큼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요 단위에서 이불 이런 게 있으면은 늘 왔다 갔다 지나다니거든요. 네. 최근에 보니까 프랜카드가 붙었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붙여놓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선도지군이 이런 분위기가 또 도니까 아마 또 재건축으로 가자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왕 내가 이제 1억 4천 갭이 1억 4천인데 네. 이왕 이 돈으로 사실 어디 투자하려고 보면 부산이 좀 아쉽게 전세가가 안 맞춰주다 보니까 맞아요. 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왕 1억 5천으로 내가 뭐 투자한다면 이런 데 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제가 만약에 여기 투자를 한다면 저는 1차적으로 자 말씀드렸잖아요. 가면 서울이 선도지구 1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내년에 이제 할 거예요. 수립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은 27년도에 분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이주를 진행하겠죠. 1년에서 2년 정도 이주를 진행할 거야. 그럼 이주할 곳을 만들었느냐? 그것도 말이 많았거든요. 네. 야, 이 많은 세대들이 이주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마련하지도 않고 이렇게 발표를 안 되냐. 그런 말이 많아가지고 어제 기사에도 보니까 뭐 LH 그분이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좀 안 좋은 얘기 조금씩 솔직히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무조건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이제 정부에서는 27년까지 무조건 분양을 시작하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서울 아파트값 수도권이 너무 올랐잖아요. 네. 그걸 갖다 잠재기 위해서 공급을 갖다 어떻게 막 늘리려고 계속 정부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7년에 무조건 분양을 시작하겠다라고 일단 나왔어요. 네. 그게 얼마나 잘 지킬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과 빗대가 부산을 갖다가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수도권이 어떻게 잘 되냐에 따라서 부산도 따라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수도권 임장을 그렇죠. 다녀야 되네요. 그렇죠. 그에 대해 걔가 잘 되고 진행이 잘 돼야 부산도 따라가는 거지. 걔가 엎어지고 안 되는데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된다고 죽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갖다 이번에 선도지구 되는 걸 잘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그 말대로 수립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잘 진행이 되는지 되면은 그에 따라서 부산도 따라갈 거고 그 소톱되면 부산도 어느 정도 좀 침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투자로 당장 접근하기는 솔직히 조금 리스크가 좀 아직은 리스크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영상에서 요 좌동 신도시 투자 유망 지역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그렇죠. 수도권이 그렇죠. 잘 진행이 되면 바로 이제 이쪽으로 그렇죠. 봐야 되네요. 네. 자 보세요. 저는 여기가 입지가 나빠요. 거든요. 네, 자, 그렇네요. 여기서 제일 비싼 동네가 주변이에요. 예. 네, 아파트 제일 비싼 아파트가 여기죠. 바로 대시수 예천이에요.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신축발 어느 정도 이 중에서 제일 그나마 연식도 좋고 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가 대학원가도 여기 다 몰려 있죠. 네. 모든 상권들이 다 몰려 있는 데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포함된 아파트들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한라인가 한라 그다음에 여기 두산하고 벽산 세 개가 통합 재건축 진행을 해요. 네, 반은 좀 빨라요. 딴 데는 아직까지 제 소식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세 개 해가지고 신곡초를 갖다가 앞에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 재건축을 갖다 플랜카드 내걸고 진행을 하고 선도지주 지정하겠다. 그래서 보면은 딱 보셔야 될 게 여기에요. 저는 딴 데는 보지 마시고 자, 제가 동그라미 쳤죠. 네. 이미 역세권 주변에 용적률 상하가 재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솔직히 이런 데는 솔직히 저는 힘들 거예요. 힘들 거라고 봐요. 이 주변에는 용적률을 상향시키지 않는 이상은 리모델링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리모델링이든 솔직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거든요. 그렇죠. 사업성이 안 나오면 죽어도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역세권 주변 그 다음에 또 역세권 한 개 더 있죠. 네. 이게 내가 올릴 뻔해요. 네. 자, 됐습니다. 위로. 위로해서. 자, 신의 언덕이죠, 그죠? 네. 여기도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여길 갖다가 저는 처음에 고 대표님도 그랬지만 여기 왜 생뚱맞게 여기다 여기를 넣었지? 산 밑에다, 그죠? 네. 네. 결국은 그죠? 이 주변에 이제 53, 4단이 있죠, 그죠? 53단이 무대가 있습니다. 이거 도시개발 계획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거 이제 계획은 잡혀 있어요. 네. 이전하고 여기에 최첨단 일자리하고 아파트를 신도시를 갖다 짓겠다는 계획이 잡혀져 있거든요. 뭐 당장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군부대 이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군부대 이전이. 그냥 이전하는 부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쪽에 또 여론도 봐야 되죠. 또 군부대 이전한다면 또 시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지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도 이제 미래 계획을 보고 여기다 넣은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처음에는 뜬금없이 해운대 신도시를 기준으로 왜 외곽에 여기 넣었을까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군부대를 이전해서 이제 신도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이렇게 했던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와서 철도 노선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보지지만 나중에 볼 거지만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신 KTX 이음 열차, 이제 KTX 그다음에 SRT가 있었고 이번에 3세대 KTX죠. 그래서 이음 열차가 신해운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어디가 될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기장이 될지 여기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자료에도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갖다가 좀 관심을 가지시는. 어떻게 되는지 서울의 수도권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변화에 따라서 또 부산도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선도지구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럼 또 야단날까 여기 브랜카드 전부 다가 보시면은 딱 잘려져 있어요. 이렇게 잘라가 아파트 이렇게 통합 재건축 할 만하게끔 두세 개 묶어가지고 아마 통합 재건축을 아마 다 진행하려고 아마 추진할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데 보시면은 수도권에 이제 우리가 성남을 갔다 왔지만은 거기도 보면 통합 재건축 해가지고 세 개에서 네 개 묶어가지고 재건축을 갖다 추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번 달에 갔을 때 금액이 역세권으로 8사 기준으로 15억까지 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구축인데 구축이고 또 이제 리모델링도 이미 빨리 진행한 애들이 있었어요. 걔는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 리모델링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다 지금 철거 진행하는데 골경을 놔도 철거 진행하는데도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잘 보셔야 할 거고 결국은 얘가 이제 선도지구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이 재건축이 안 된다면 다른 아들은 다 리모델링으로 또 다시 아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다 전체적으로 아마 리뉴얼을 갖다가 할 겁니다. 할 계획이니까 좀 관심 가지고
잘 보시라. 네.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좌동에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요 빨간 표시된 거를 눈여겨봐야 되고 내가 아파트를 산다면 이왕이면 역세권 그렇죠. 중심 기준으로 노후주택 정비법이 노후도시계획도시에 들어가는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지까지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딴 데는 다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해운대 상록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 그 다음에 벽산 1차, 그 다음에 한라 요 세 개가 또 역세권에 들어가면서 이 구역 안에 들어가죠. 여기가 이제 통합 재건축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파트는 요런 라인 혹은 나중에 신해운대역에 올해 말 이제 발표 혹은 완공 예정이잖아요. 계획상은 올해 말인데 아마 내년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맞죠?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더블 역세권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중심의 아파트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토지라든지 건물을 본다면 요런 이제 이런 노선들을 잘 보면서 이런 지역들 잘 보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오늘 완전 고급 정보를. 토회장님 말씀하신 요 도로 저 도로 내가 보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보고 있는 데가 있어서 해운대에서 굉장히 괜찮은 데가 있어서 보고 계셨구나. 동그랗게 치는데 좀 뜨끔뜨끔한 게 있었어요. 참고로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요. 제가 참 이런 게 재밌어요. 이렇게 큰 틀이 이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아까 암소갈비가 있는 요 라인에 아까 요 도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암소갈비 쪽에. 그러면 요런 데도 자세히 보면 요런데 이런데 도로가 막 끊겨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없어. 여기 보면 도로가 이제 이런데 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좀 이런데 좁고 이래요. 근데 이런 거를 토지음에서 만약에 보잖아요. 토지음에서 여기를 다시 보게 되면 여기 우클릭에서 주소 보기 하면 주소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그대로 토지음에 들어가면 계획도로가 싹 나와요. 라이브로 직접 봐드릴게요. 진짜 이런 걸 밝은 데가 없는데 그죠? 그럼요. 이렇게 그냥 막 이제 유튜브에서 부크TV 저희 채널 있죠. 부크TV 영상 최신 영상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자, 이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거든요. 고정 댓글에 보면 이제 신규 모집 중인 강의, 임장, 스터디 모임 등이 있는데 이제 곧 시작하는 게 우리 또박이님이랑 저랑 또 두 분 강사님 더 해가지고 아파트 스터디 이거는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한 개 지역씩 보는 거예요. 전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가고 서울도 가고 또 대구든 뭐 부산 이런 지방도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토지 건물 스터디. 그 다음에 우리 프리미엄 임장도 있고요. 우리 또 송년회가 또 있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 이렇게 참여하셨거든요. 요 송년회 때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재개발, 재건축, 경매, 상가, 건물, 아파트 이 전문가분들 모시고요. 센텀 더파티에서 할 예정입니다. 더파티 센텀점에서 할 예정이고 이거 5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바깥밖에 안 돼요. 이게 1인당 비용이 5만 몇천 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술값까지 하면 거의 저희는 조금 적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적자인데 요거 술값만으로 자기 식비만으로 이렇게 대다수의 우리 이거 캠퍼스만 아마 부산에서 유일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8분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제 송년회도 하고 테이블 돌면서 질의응답도 할 예정이고 또 8분이 생각하시는 2025년도에는 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 꼭 참여하셔가지고 우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같이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